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졸업 후 진로계획 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이 졸업 후 진로계획 파트 자체는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1500자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한 700자 정도 쓴다라고 하면 지원 동기랑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을 합쳐서 한 400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을 한 400 정도를 쓰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 계획 자체는 한 200자 정도에서 300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트가 분량은 많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로 직업에 관련된 파트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어떤 교육 정책의 굉장히 큰 기조 중에 하나가 결국 이 학생의 관심사를 찾아서 본인의 어떤 꿈과 나의 진로와 나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3 입시 같은 경우도 조금 넓게 보면은 전공적합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본인의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자기소개서의 사실 대주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졸업 후 진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지원 동기랑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 영역, 이렇게 이게 4가지 영역이 각각 다 따로따로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게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글이 조금 통일성이 있고 공통성이 느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요인 중에 하나가 꿈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로에 관련된 얘기를 자기소개서 군데군데 자꾸 언급을 해주게 됐을 때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로 직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정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중3이, 그러니까 특목고를 쓰는 중3들조차도 너무, 나도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 게 진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게 중학교 입학 후에 자율학년제도 갖고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진로에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고민들을 해왔을지언정 막상 자기소개서를 적으려고 했을 때 좀 명확한 진로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는 본인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로가 좀 필요한 거죠. 진로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꼭 얘기해주는 부분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중3 자기소개서에 적는 꿈은 아마 면접관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중학교 때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그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웃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본인의 생각에 발전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든 어른들은 중3이 어떤 꿈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고3 언니 오빠들처럼 아니면 고3 학생들처럼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진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자소서를 쓰면서 나의 인생 계획을 세운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로 직업을 통해서 사실상 면접관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지금 현재 관심사가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요즘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사회 문제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생겼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문제 같은 걸 보면서 뭐 국제 분쟁 같은 거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진로 직업은 그냥 국제부 기자나 아니면 분쟁 전문 지역 기자 뭐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 요즘 가장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진로 직업을 같이 연동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일반 중3들이랑 같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진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구들이 안정지향적인 직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의사,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중3들이 벌써 어떤 사회의 불안감, 그 다음에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꿈에 현실성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가능하면은 그 현실성을 좀 빼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스님이 말을 한 것처럼 이 자기소개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건 뭐다? 본인을 드러내는 글이죠. 근데 본인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냐? 진짜 본인의 레알 팩트, 어떤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기보다 이 학교가 나를 원하게끔, 또는 이 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과 내가 갖고 있는 면 중에서 조금 통일되는 면들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로 직업을 통해서는 약간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진로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포부가 크다, 그리고 나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예 뭐 역사학자나 역사학 연구원 뭐 이런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캐릭터성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느끼시기에도 뭔가 꿈과 포부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은 모두 다 진로가 없는 경우들, 또는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진로를 결정해 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영어 교사가 되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꿈이 명확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적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진로 같은 경우 적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적으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진로를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진로가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진로에 관련된 정보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로 계획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쓰는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200자 정도의 분량을 할애를 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들은 나는 뭐 몇 살 때 언제 시험을 봐서 뭐 외교원에 들어가서 몇 살 때 졸업을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과정은 그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내가 땡땡 학교로 졸업 후 바로 그냥 외교관이 된다면 이라고 시작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그 꿈을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쓰는 거냐? 과정을 쓰는 게 아니죠.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쓰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나름 조금 구체적이게 써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외교관이 되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건강한 징검다리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건강한 징검다리 같은 업무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이 파트를 쓸 때 갑작스럽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 건강한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고 한다던가. 자, 근데 이런 식의 추상적 표현들을 쓰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본인이 그 직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군이 정확하게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쓸 때는 그 특정 직업이 하고 계시는 업무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졸업 후 진로 계획도 성공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